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시겠지만 좋아요, 알람 구독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가 오늘의 제목 삼성의 현재 미국과 일본을 짓누르고 10조 원 잭팟을 터뜨렸다는 현재 상황. 인텔의 사업 포기, 애플은 판매 비중 초격차, 삼성기술의 넋이 나가 미국 퀄컴과 일본 기업들이 란 주제로 여러분들과 한번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이 이번에 미국 초대형 통신 칩 기업인 퀄컴을 제치고 5g 통신 모뎀 칩과 기존의 고성능 모바일 엑시노스 시리즈 업을 통합시킨 엑시노스 980이라는 칩을 세계적으로 공개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모뎀과 업을 합쳐 모델 혹은 모두 답이라고 많이들 부르는데요. 모뎀 칩과 업을 통합시킨 모대 칩의 개발 시기 자체는 퀄컴과 삼성전자가 현재 비슷하게 가져가고 있지만 실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올해 안에 양산을 직접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바로 이 엑시노스 980이라는 칩을 말이죠. 개발과 양산의 의미는 전혀 다른 의미인 거 여러분들이 아시죠? 왜 삼성전자를 반도체 업계에서 양산전자라고 부르는지는 현재 반도체 시장 점유율과 제품이 이를 증명해 주기 때문입니다. 실제 삼성의 동반자이기도 하지만 예로부터 숙적으로 평가되는 퀄컴 같은 경우는 대만 미디어텍과 함께 양산 시기가 정말 빨라야 내년 1분기 혹은 내년 2분기라고 실제 박혀 썼는데요. 이어 반해 삼성전자가 5g 칩을 발표와 같이 연내 양산을 시작하면 5g 칩 시장을 세계적으로 이끌고 갈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특히 이번 5g 칩이 연내 양산하게 돼서 시장을 선도하게 된다면 올해 초 반도체 2030에서 발표한 비메모리 시장에서의 1위를 차지하겠다는 목표에 성큼 다가갈 확률도 높아지기 때문에 삼성의 이번 행보는 더욱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시장점 성장률이 매우 높은 시장이기도 한데요. 제목처럼 10조 원 규모의 시장을 자랑하는데 2023년엔 약 80억 달러 10조 1 수준으로 시장이 성장할 전망이고, 특히 이런 모뎀 칩의 경우는 누가 먼저 이 시장을 치고 들어가서 표준을 장악한 야가 가장 큰 화두입니다. 그런데 이 시장을 삼성이 현재 앞서고 있는 상황이고요. 왜 스마트폰 업체들이 LT칩을 달아서 고객에 팔면 퀄컴에게 로열티를 지불할까요?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롱텀 에볼루션, 이 보급되는 첫 시기에 이 모든 것을 퀄컴이 가장 먼저 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표준을 장악한 거죠. 그걸 결국 시장을 장악한 겁니다. 그런데 이번엔 이걸 삼성에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제목처럼 실제 비메모리 업계 최강자라고 불리는 미국의 인텔조차 5g 칩 개발해서 그렇다 할 만한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결국 실패했습니다. 결국 인텔은 5g 칩 사업을 애플에게 매각하겠다고 밝혔고, 애플은 이를 직접 인수하겠다고 밝혔죠. 이 부분에서 애플과 퀄컴의 관계가 중요한데요. 실제 애플은 스마트폰을 세계적으로 엄청나게 많이 판매하지만 퀄컴의 통신 칩을 세움함과 동시에 그에 대해 높은 로열티를 지불하는 관계였습니다. 이는 물론 삼성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애플의 경우는 이 사태에 대해 미국에서
퀄컴에게 시비를 걸었고 결국 퀄컴은 애플에게 5g 칩을 제공하지 않겠다고 밝힘과 동시에 애플은 퀄컴에게 두 손 두 발을 다 듭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들이 느끼셨을 하는 바는 5g 칩은 앞으로 스마트폰 시장에서 결국 살아남느냐 마느냐를 결정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요소라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실제 이 싸움으로 인해 애플은 5g 칩을 퀄컴으로부터 적기에 얻을 수가 없게 됐고, 또한 애플이 TSMC 5g 칩 생산 의뢰를 했으나 이미 TSMC가 수주한 많은 물량 때문에 애플은 거절당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뭐 여차저차 해서 이에 애플이도 삼성 파운드리 의뢰를 했지만 이마저도 거부를 당했죠. 왜냐하면 삼성전자의 5g 칩캡가 부족했기 때문입니다. 삼성전자는 이미 이렇게 다가올 5g 시장을 예측하고 라인의 자사, 스마트폰에 투입할 5g 칩을 엄청나게 생산을 한 거죠. 올해 삼성전자가 엄청나게 5g 폰을 팔고 계신 거 여러분들 아시죠? 실제 화웨이도의 5G을 생산하고는 있지만 미중 무역 전쟁이 원인의 화웨이 그리고 기술 탈취 정보 탈취 등의 문제로 애플은 미국 정부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화음의 예 칩을 사용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죠. 그 결과 이에 그런 이번 연도 출시한 신제품 아이폰에 결국 5g 칩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벌써 애플은 이 시장에서 1년 이상 시장 진입이 뒤처지게 되는 겁니다. 또한 인텔로부터 인수한 5g 칩 사업부가 완벽하지 않은 것도 애플에겐 큰 골머리입니다. 물론 독자적인 5g 칩을 사용하겠다고 애플이 지속적으로 이 인텔의 사업부에서 개발을 하겠지만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5g 칩과 호환이 되는 통신 서비스를 이미 삼성과 퀄컴이 치고 들어간 상황이기 때문에 애플이 독자적으로 로봇인들 많이 사용할 수 있는 칩을 생산한다 해도 이 앞선 업체들의 삼성과 퀄컴이 제시하는 표준을 따를 수밖에 없고 실제 이 시장에서 먹힐지는 미지수의 상황입니다. 이렇게 통합된 칩은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있어서 꼭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점도 삼성전자 굉장히 매력적인 시장입니다. 왜냐하면 스마트폰이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그리고 커지면 스스로 화면이 더 좋아질수록 이죠. 스마트폰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부에 탑재되는 칩의 크기 더불어 이 칩들이 소모하는 전력량이 그리고 이것을 커버해줄 배터리의 용량 이렇게 크게 세 가지가 업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입니다. 현재 노트 10 플러스 5g 혹은 갤럭시 S10 5g 같은 경우는 어피 5g 모뎀 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스마트폰 기판에서 1칩이 공간을 더 차지하기 때문에 배터리 크기를 줄일 수밖에 없죠. 하지만 삼성전자가 이번에 발표한 엑시스 980의 경우는 5g 칩과 업칩을 하나로 합쳤다. 이 때문에 그 크기는 훨씬 줄어들게 됩니다. 결국 공간 활용이 가능해진다는 소리죠. 거기에 칩의 사이즈가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일반적으로 소비 전력 또한 절감이 됩니다. 하나로 통합된 칩 안에서 통신 신호를 주고받고 동시에 업에서 연산도 가능하기 때문에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칩이 작아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속도 또한 빨라지는 것이 장점입니다. 그 결과 삼성 측에서 발표하길 인공지능 연상 성능이
약 2.7배 향상되었다고 밝혔는데요. 이뿐만 아니라 GPU 성능까지 높였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점이 하나 있는데요. 제가 이걸 연결시켜 드릴까 말까 사실 고민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청취자 여러분들 아셔야겠죠. 자, 이걸 말씀드리기 위해서 소니가 잠시 등장해야 되는데요. 최근에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이라면 삼성전자가 이미지 센스 시장에서 손이를 잡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그 결과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를 개발했다. 고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들어보셨죠? 그런데 이번 5g 모델 칩인 엑시노스 980 시리즈에서 1억 800만 화소 이미지까지 처리할 수 있는 고성능 이미지 처리 장치를 탑재시킨 건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이 1억 800만 화소의 이미지 센서가 어디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어디에 판매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중국 스마트폰 이미 3위 업체인 샤오미, 왜 오포에 들어간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실제 이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탑재한 스마트폰의 C를 외설 업체들이 발표를 했죠. 작은데 이 이미지 센서를 처리해 줄 수 있는 이미지 센서의 처리 장치가 저중국 업체들이 개발하는 업에 그 기능이 과연 들어가 있을까요?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눈치채신 분들이 계시겠죠. 제 개인적인 사견으로는 이번 5g 모델 시장을 실제 삼성전자가 장악하지 않을까 혹여나 장악까지는 아니더라도 이전과 전혀 다르게 이젠 퀄컴과 진검승부까지 할 수 있는 위치에 올라가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적체들이 판매할 스마트폰의 양은 실로 정말 어마어마합니다.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양이에요. 중국 인구 수만 봐도 내수 시장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스마트폰 완성품 자체를 판매하면 삼성 입장에서 가장 좋겠지만 현재 삼성전자가 중국 시장에 재진 입학 외에는 너무 경쟁력이 강한 중국 업체들이 생긴 상황입니다. 하지만 그 업체들이 사용하겠다고 밝힌 1억 800만 화소 이미지 센서를 통해 촬영된 이미지를 처리하려면 가 필요한데 그 기술을 삼성이 가지고 있는 거고 그 기술이 탑재된 칩이 엑시노스 987입니다. 결국 저 업체들이 엑시노스 980을 써야겠죠. 중국 2위 3위 업체들이 업을 모두 삼성전자가 공급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애플의 A 시리즈 업을 제외하고 선 실제 스냅드래곤과 변줄만한 업은 엑시노스 시리즈밖에 없죠. 삼성도 APC 함 시장을 넓히기 위해 여태 많은 노력을 해왔는데요. 아마 그 결과가 내년 정도면 상당히 좋은 결과로 다가오지 않을까 라는 바람을 갖고 이만 방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방송을 들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만 방송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